다섯 쌍이 결혼을 하면 두세 쌍이 이혼을 한다. 실제로 이혼들을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수치 자체는 근데 이제 이혼은 이제 조금 줄었는데 혼인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혼율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혼인 건수에 비해서 이혼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분의 2, 2분의 1 이 수치가 절대 과장된 수치는 과장되지 아니라고는 않았어요. 보여요. 그러면 보통 그 이혼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인기간 한 5년 전 오히려 그 상태 또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대학을 간 이후에 황혼이혼 이 두 가지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아 보이고 혼인 초반에 그 각자 즐기던 그런 솔로의 생활을 접고 결혼 생활에 접어들었지만 사실은 또 육아를 하면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뭔가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학 전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황혼이혼. 이제는 정말 자식 다 키웠고 내 삶을 찾겠다. 그러면 합의가 되잖아요, 그죠? 그 아내분들이 이혼을 하자, 이혼을 원해서 소송까지 이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럼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송을 네, 할 사유가. 그렇죠. 사유는 많아요. 그런 분들 오시면 할 사유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많아요. 그 하나만 꼽자면 뭐가 제일 흔한 사유예요? 그 황혼 이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정폭력, 폭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젊었을 때 가정에 소홀하고 뭐 사업하시고 뭐 하고 이제 또 남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님들도 하실 말씀이 되게 많아요. 내 한평생 가족 위해서 이렇게 내가 벌어서 다 갖다 주지 않았냐라는 말씀들 나도 허망하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지금 엄마랑 이렇게 한편이 되어서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거니 너무 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더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버님들이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혼 사유 1위가 되는 건 어떤 사유들로 이혼을 하세요? 사실 1위는 성격 차이가 월등히 많아요. 이거는 다른 거랑 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혼 사유라는 게 한 가지 사유만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 성격 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결국은 다 합치면은 1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성격 차이들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게 2, 3, 4, 5위겠죠?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발단이 그럼 돼서. 제가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그럼 2위겠다. 그렇죠. 그럼 2위는 뭐예요? 이혼 사유 2위. 저희가 꼽은 2위는 그거보다 더 많은 케이스는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 예, 부정행위라는 건 결국 불륜, 외도, 바람. 남자 쪽이 아무래도 많죠. 이게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편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월등한 차이는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대체로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여성의 그런 바람 피우거나 부정행위 케이스가 뭐 완전히 이렇게 낮은 수치다 뭐 그렇진 않다. 어떤 사유로 이제 뭐 직장 동료인 케이스들도 꽤 있고요.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 아니면은 동호회, 동창회 무슨 동물? 굉장히 많아요. 뭐 등산도 있고요. 막 취미생활을 하다가 그런 케이스들이 눈이 맞아서 걸리실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상대방한테 네, 발각이 되죠. 어떻게 걸려요? 대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휴대폰 밤에 울릴 시간이 아닌데 울린다거나 남편이 밤만 되면 갑자기 뭐 운동을 하러 간다, 담배를 피러 간다 해서 한참 나갔다 통화를 하고 들어온다거나 뭐 아내분이 뭐 그런 것들 통해서 핸드폰을 보다가 보는 경우도 많고 또는 블랙박스 행선지 요새 좀 수상한데 이러고서 봤는데 블랙박스로 이제 뭐 모텔 출입하는 것들이 드러난다거나 혹은 상간녀랑 통화하거나 상간남이랑 통화하는 게 녹음돼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근데 또 그중에 되게 웃지 못할 사연들은 애가 아빠한테 뭐 게임을 하겠다고 뭐 패드를 열어달라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다 이제 있던 것들을 엄마가 보게 된다든지 상간녀랑 찍은 사진 이런 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것은 차량에 김이 끼잖아요. 날씨 추울 때. 이름을 쓰고 하트 영희 하트 철수를 쓴 거예요. 하나는 남편 이름인데 하나는 자기 이름이 아닌 거지. 근데 여기 하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스타트로 해서 막 찾아 나서신 거예요.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요? 흥신소를 쓰면은 불법인가요? 불법이에요.
추적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핸드폰은 사실 뭐 카톡이나 문자나 지우면 그만이고 들키지 않게끔 감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행을 하는 게 사실 가장 근데 이제 미행을 네. 하기까지 어떤 이제 정황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황은 보통은 핸드폰에서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다른 뭐 사례 같은 거 없어요? 저희 의뢰인은 사실 남성분이었고요. 아내의 외도를 이제 의심하게 됐고 정황이 있어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상간남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피고 1이 소송 중에 피고 2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쇼킹한 거는 피고 2는 이미 이 사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봤는데 이 상황에서 아내분은 나는 그 아이를 혼자서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3과 피고 4의 정체도 좀 쇼킹한 게 피고 3과 피고 4가 피고 2랑 사실 친구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피고 2가 이 여자분을 두고서 가니까 피고 3, 4가 이제 같이 친구인데 이제 위로해주고 피고 옆에 있어주고 이제 너가 힘들잖아 이러면서 옆에 있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까지 나아간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진 않죠. 비일비재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내랑 결혼을 해서 살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내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겠죠. 상간남이 이제 둘로 좁혀졌어요. 한 명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고 그 다른 남성은 또 근래에 이제 바람을 피는 남성인데 알고 보니 둘째가 친자가 아닌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남성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나머지 남자 둘을 상대로 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또 한 가지 더한 거는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생 부인,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법원한테 확인해 받기 위해서 친생 부인의 소를 또 제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키웠던 양육비 있잖아요. 그 양육비 상당액을 또 다시 그 남성한테 청구하는 그런 소송까지 나아가는 계속. 소송이. 예, 소송의 줄 소송이죠, 사실은. 점점 이렇게 무서워진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제일 무섭죠. 네. 어. 오늘 사례 말해주신 게 조금 충격인 게 피고 1이 남자일 줄 알았어. 근데 근데- 그거는 노멀하게 많아서 저희가 네. 그렇구나.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들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 출산이라는 게 같이 섞여 있으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법률상.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음. 상간녀가 아까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이 하나가 아니라 맞아요. 하나, 둘. 맞아요. 많아요. 진짜 심각한 케이스는 그런 거죠. 혼외자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어머님들 오셔서 몇십 년 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알았다. 혼외자가 있고 두 집 살림을 했더라. 그러면 결혼할 때 자식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결혼할 때가 아니라 결혼 중에. 생활 중에 바람을 펴서 딴 데서 나온 거예요? 아이까지 낳았고 그 아이를 아내 몰래 친자로 호적을 올려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모르게 한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바람을 피고 걸렸잖아요. 그럼 걸렸을 때 이제 피고들의 반응은 어때요? 극과 극인 것 극과 같아요. 극이에요. 정말 극과 극이에요. 혼인을 이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나는 이제 다른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그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내나 남편이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런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써줘요. 진술서 같이. 내가 그 사람이랑 언제 만났고 같이 성관계도 가졌고 왜냐면 아내가 해달란 대로 남편이 해달란 대로 해줘야 혼인관계가 유지가 될 테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주거든요. 근데 아닌 케이스에서는 아예 발각되고 한 1, 2주 만에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딴 데 가서 아예 그냥 그 상간녀랑 거의 살림을 차리다시피 한다거나 그게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뭐 왜 그러시냐 말리고 뜯어 말려도 안 돼요. 그냥 나가요. 너무 극과 극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바람을 필 때 호기심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혹여서 바람을 피는 분들도 있고 원래 배우자한테 뭐 정이 다 떨어지거나 애정이 완전히 사라져서 바람을 피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감정 그럴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후자는 이제 그런 분들도 오시면 사실 하실 말씀이 많아요. 아니 그 전부터 우린 이미 혼인관계가 다 파탄이 났는데 그 이미 서로 우리가 부부관계도 없고 대화도 단절돼서 서로 각방 쓰다시피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이게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전에 배우자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부간의 사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된 거지 내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탄된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법원에 가면 인정되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간혹 있어요. 정말 그 부정행위가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제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혼인 기간 5년 동안 같이 여행을 간 적도 없고 뭐 주말에 식사도 거의 같이 안 하고 서로의 시간을 가지고 통장 관리 이런 가게 관리도 각자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동거인, 정말 말 그대로 동거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라고 봐서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드물고 그 부부 관계가 같이 살고 있는데도 사실은 파탄이 났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정행위가 있기 한 1, 2년 전부터 남편이랑 아내분이랑 카톡으로 거의 쌍욕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서로 나가 살지는 못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는 사는데 서로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다 보니까 이미 파탄됐구나 싶어서 이제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했는데도 위자료가 기각이 됐어요. 근데 또 저는 비슷한 케이스인데도 인정이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이미 아내가 이전에 혼전에 있던 남자친구를 결혼 생활 중에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런 것들로 각서라든가 사실 확인서도 써놓은 게 있었어요. 1, 2년여 지났을 때 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발각이 됐을 때 이 아내분이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그 법원에서는 이제 이건 이혼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그때 다 우린 파탄 났다. 그렇지만 사실 애를 위해서 나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생활이 정말 이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건지가 법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엄격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내분이 예전에 바람을 폈지만 몇 년 사이에서는 가정이 회복됐다고 회복됐다고 볼 수도 있기 있는 거죠. 때문에 법원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네.